이재명 대표 그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그 배임 혐의 이것도 이제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잖아요. 네. 공소장 저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만 주목할 만한 내용 좀 짚어주세요. 네. 이제 초밥 소고기는 좀 지겨우실 거예요. 저는 그 차량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차량. 예. 그 차량이 뭐냐면 경기도지사 선거가 끝나자마자 예. 이 제네시스 신형을 하나 뽑은 거예요. 예. 기존에 있던 차도 아닙니다. 예, 새 거더라고요. 뽑아서 옵션도 많이 붙어 있을 차일 가능성이 높대요. 네, 가격으로 네, 볼 때. 네. 예. 그래서 좋은 차를 뽑아서 명분은 그겁니다. 경기도지사에 방문하는 내외빈 차를 쓰겠다라고 하는데 예. 보통은 이제 경기도지사 차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 차로 보통 내외빈을 모셔요. 예. 뭐 모셔도 되고 다른 업무용 차량들이 꽤 많습니다. 경기도청 규모 정도 되면. 그렇죠. 근데 내외빈을 좀 잘 모시겠다는 식으로 차를 뽑아서 원래 공용 차량은 차고지를 도청에다 두고 도청에서 왔다 갔다 하고 도청에 예, 세워둬요. 예, 예. 너무 당연하죠. 공무상 써야 되니까. 예. 근데 이거는 차량을 이재명 대표 집 바로 근처에 있는 경기도청 산하에 뭐 센터 같은 센터, 데, 예. 센터 같은 데 등록을 해놓고 실제 차량은 이재명 대표 집 주차장에 세워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단 한 차례도 내외빈께 쓰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개인 용도로만 쓰인 겁니다. 주로 그 김혜경 씨가 주로 쓴 거죠. 예, 주로 쓴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우리 이 부분을 털어놨던 조명현 씨 공무원께서 이게 본인도 그게 굉장히 좀 공무원으로서 모욕스러웠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주차 스티커를 받아서 네. 아파트는 엉뚱한 차 주차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차 스티커를 받아서 이 사모님 차량에도 붙여놓은 거예요. 예. 저는 그때 고 김문기 씨를 보고 하급 직원이라 모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아 이재명 대표 참 진짜 권위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 이 권위주의의 발로입니다. 예. 이런 문화가 없어진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예. 소위 말하는 경기도지사 배우자를 그냥 그 사모님 의전팀도 따로 만들고 예. 사모님 차량도 하고 예. 법인카드도 그쪽 팀에서 쓰도록 배려해주고 배려도 아니죠. 도둑질이죠, 도둑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줘서 이렇게 했던 건데 저는 왜 이 부분을 하냐면 차는 부피가 크잖아요. 예. 법인카드는 뭐 몰래 왔다 갔다 해서 본인이 몰랐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 같아요. 법인카드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은 몰랐다.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기가 그나마 어디 좀 비빌 구석이 있는데 네. 그렇게 큰 차를 몰랐다고 하기엔 너무 비빌 구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재산 등록을 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럼 내가 못 보던 차량이 내 아파트 노상이 있으면. 네, 노상이 있고 가끔 이용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당연히 이용했겠죠. 배우자랑 주말에 한 번도 외출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외출용 차량이고 그 차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리고 그 배우자 전용 차량이고 거기에 딱 그 수사 결과 발표된 거 중에 눈에 띄는 장면이 운행일지라는 거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허위 운행일지인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공용으로 쓰고 그 차 빌 때 야 차 노는이 그냥 우리 마누라 좀 저기 뭐야 이번 주말에만 급한 일이 있으니까 좀 쓰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모님 차량인 거예요. 예. 뭐 1호 차량, 2호 차량 이런 식으로 이름 붙였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차를 온전하게 썼으니까 잘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그때 그 김혜경 씨 관련돼서 재판받을 때 편지를 썼을 때 예. 마치 배달한 음식에 수고비를 더한 돈을 현금으로 줬다는 표현이 그렇죠. 그런 표현이 편지에 나오죠.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핵심 변명이죠. 예. 그거를 그 현금으로 정산해줬다 이런 거죠. 예.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예. 이 차량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이런 방구 하기가 네. 애매하겠네. 할 수가 네. 없겠네요. 저는 기자분들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차량 서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재산 등록 안 돼 있는 차량인데 어디서 하늘에 뚝 떨어질 리 없지 않습니까? 그 차량 어디서 나는 걸로 생각하셨어요? 더더군다나 차종이 제네시스고 전형적인 관용 차량이고 관용 차량에 번호판도 붙어 있고 예. 또 본인 차량하고 비슷한 사양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몰랐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불만이 그겁니다. 사법 리스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질문하기도 지친 거예요. 국민들께서. 네, 저희 보면 사법 리스크 초인플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옛날 같았으면은 이거 한 건으로도 사실은 공당의 대표로서 예. 대표직을 내려놔야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예, 왜 이 차량에 대해서 이것만 하나 있었다고 예, 예, 예. 쳐보더라도 국민 열세로 그
소위 말하는 배우자의 차를 써서 몇 년을 써서 7천만 원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 이름 걸어서 죄송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김동연 지사님 경기지사 하는데 이러다가 지사 마치고 당대표 되셨는데 경기도지사 때 임기 내내 계속 차 한 대 빼가지고 부인이 그 노상 썼었고 그다음 법인카드 갖고 연어 김밥 초밥 이런 걸 잔뜩 쓰였는데 다 공무원들이 매번 그 가짜로 지출 결에서 가짜로 다 써서 첨부해 줬다더라. 그게 딱 폭로됐다. 원래들은 그 하나로도 만약에 김동연 지사 같은 이미지의 분이 당대표일 때 그게 공개되면 전 당대표 물러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이 한 건으로도.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선 때 무려 6억을 받은 걸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어요. 예. 물론 무죄 추정은 받습니다만 예. 그게 유동규랑 남욱의 어떤 폭로로 예. 대장 유동규 남욱의 폭로로 대선 때 쓰라고 6억 원의 현금을 만들어줬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좋습니다. 뭐 무죄 추정이 있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법률심이 아닌 사실심인 예. 2심까지 돈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구형까지 나왔죠. 예. 12년 12년 구형 나왔죠. 나왔죠. 이거 입장 발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이잖아요. 예.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대선 자금 수사가 제 기억으로 이게 몇십 년 전이에요. 예. 차떼기라 차떼기, 해서 예. 그 당시에 차떼기 정당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양 당이 다 받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게 크게 문제가 돼서 천막당사에서 막 반성하면서 다시 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벌써 한참 전인데 진짜. 예. 근데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 때 돈봉투 난무했던 것까지 제가 짚지는 않겠습니다. 예. 좋아요. 그거는 뭐 300만 원씩 나눠준 거 거기 있는 의원들조차 지금 다 소환조사 안 받고 있잖아요. 예. 그걸 떠나서 대선 자금을 6억 원이 갔는데 거기에 대해 이런 방구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몰랐으면 내가 몰랐는데 이건 불찰이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든지.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김용의 변호인들이 있는 텔레그램 몰래 들어가서 변론하다가 들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저는 국민들의 이 의혹 제기나 질문에 대해서 뭐 검찰 독재, 뭐 탄압, 뭐 사람을 죽이는 정치 이렇게 뭉뚱거려서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저는 제대로 맞는 말씀이네요. 예.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재명 대표를 그 공범 혐의로 고발을 하신다고. 네, 고발했습니다. 고발 이미 하셨습니까? 네, 저는 공범 연루 의혹은 충분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그게 일단 가져갈 때도 이재명 대선 자금으로 가져갔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단톡방에서 이재명 대표가 물론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했겠지만 변호인이 아니면서 그거에 관여하고 한 게 공범에 연루된 정황이다 그런 네. 건가요? 그래서 김용 부원장이 만약에 2심까지 유죄나면 이게 크게 저는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크게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저는 제가 공범으로 그 연루 의혹이 있다라고 보는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예. 이 6억 원이 만약에 간 게 인정되면 1심까지 인정이 됐잖아요. 예. 김용이 유동규로부터 6억 원을 대선에 쓰겠다고 현금을 받아간 거예요. 예. 그러면 완전히 최측근이거든요. 김용은. 그렇죠. 이재명 대표 후보자는 몰랐을까요? 김용이 보고 없이 할 수가 있는 구조냐 이런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돈을 전달한 사람이나 유동규는 이재명하고도 친해요. 예.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나기 어렵습니다. 예. 만약에 유동규라는 사람을 이재명이 모르고 김용만 알면 김용이 유동규한테 마치 대선 자금처럼 받아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쓸 수 있지만 언제든지 유동규는 이재명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니까 예. 그때 저희가 좀 약속하지만 준비했던 거 잘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나기 어려운 구조라. 그러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 대선 자금을 몰랐다라고 하면 김용을 지금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 분기 탱천할 일이죠. 이재명이란 정치인 입장에서는 얘가 내가 귀엽게 봐줬더니 나를 팔아서 돈을 6억이나 챙겨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변론해 주지?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라고 변호사들하고 상담했다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 변호인이 김용한테 이재명 대표 이렇게 와서 변론 코치도 해주더라는 거를 그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동아일보에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그 보도 그거를 이제 김용한테 전달했나 봐요. 그러니까 김용이 당연히 이재명 대표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라고 했겠죠. 그리고 그 변호인이 또 그 텔레그램 방에서
아 고맙다고 참 고마워합니다. 예. 이 대화가 공범의 대화지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지금 대장동 백현도 너무 빌려오고 많으니까 역설적으로 좀 지친 거예요. 지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내성이 생겼어요. 네, 너무 내성이 생겼어요. 예. 근데 이게 정말 하나하나가 좀 역대급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나를 죽이는 정치적 수사라고 하기에는 타 내부 제보자가 있고 그렇죠. 예, 자연 발생적인 사건들입니다. 예. 이거 왜 하필 어디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왜 이재명 대표 주변에만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성실히 답변해야 돼. 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 떳떳이 털어놔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공당의 대표라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